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롯데 캐슬 에비뉴. 자, 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동래구 안락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층 롯데 캐슬, 전용 면적 25.4평이고 대지권은 5.3평입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일괄 매각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의 어떤 구분되는 이제 건물이 있으면 한 부분만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짐작으로 알고는 계시겠지만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유하는 이 구분, 건물의 구분 면적, 이 면적 전체에 대한 이 구분 면적의 비율만큼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권을,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지권 5.3평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게 넓으면 어떤 재산적 가치가 더 높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토지와 건물, 이것을 일괄해서 매각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입니다. 자, 채권자는 어떤 금융권인 것 같습니다. 입찰 30일 전이고 감정가는 3억 2,600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찰되어서 2억 6,080만 원, 아주 이제 매력 있는 가격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접수된 어떤 권리 신고, 이해 관계자의 흔적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몇 개 없습니다. 특히 점유자에 대한 어떤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외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검찰청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면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점유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저 채무자, 소유자를 명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만 계산하면 된다. 자, 등기 현황을 보면 현재 소유자가 2007년 8월 23일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 8월 23일 그 같은 날 근저당 설정을 하죠. 은행에. 자,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스스로를 포함해서 자기의 소멸과 동시에 그 밑으로 있는 그 후순위의 날짜에 있는 모든 권리들. 자, 근저당. 참 근저당도 많네요. 이 근저당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경매 신청한 임의 경매 등기까지. 자, 모두 다 소멸됩니다. 모두 다. 그래서 낙찰자에게 인수될 등기상의 권리는 없다. 자, 인수될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상에 인수될 것은 없다. 자, 관리비. 살고 있는 그 점유자의 관리비. 그리고 실제 사용한 공과금. 이런 것들은 새로운 주인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뭔가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명도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영향을 받으면 분명히 입찰가에도 영향을 준다. 자, 이 영향 주는 정도가 매각 가격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렇지만 낙찰자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금액 차이는 된다는 거죠. 뭐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명도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이 금액만큼 덜 써야 되겠죠. 덜 쓰게 되면 1등과 2등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금액의 범위다. 따라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없고 점유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명도 계획.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발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고 반드시 그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한다. 거의 현실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낙찰받고 현장 갔을 때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지인인 다른 세대가 점유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문제가 바뀝니다.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명도 소송 가야 되는 거죠. 예. 예. 물론 희박하지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세대가 있으니까 인도 명령 수준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한다. 다른 경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 400 정도 비용이 드는데, 자, 이것을 그냥 명도 비용으로 기존에 있는 점유자에게 주고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롯데캐슬 애브뉴, 자, 우리가 22층의 남서향입니다. 자, 고층 서양 3억 3천, 서양 저층이 3억 1천, 남서양 3억 1천, 4층입니다. 10층 3억 2천. 자, 이렇게 고층이면 한 3억 3천, 저층이면 한 3억 한 1천, 3억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19층 최근에 3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3억 3천, 3억 2천, 3억 초반에 일단 거래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보면 비슷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자, 감정평가액은 3억 2,600입니다. 적절한 평가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현재 시점, 이 보합 상태에서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감정가와 지금의 시세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2천에서 3억 3천, 자, 이 1천만 원 정도 사이에 들어올 만큼 예측하기 쉬운 어떤 범위의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동네 화목타운 7월 9일 그리고 안락 경동 리인 5월 28일 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전용 면적 25.7과 21.8평인데, 자, 남향 남서향 하나는 3차에 낙찰되었고 하나는 1차에 낙찰되었습니다. 안락 경동 리인은 15년도 건축, 비교적 신축에 가깝고 화목타운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90년도에 건축됐습니다. 자, 그래서 3차까지 유찰되었는데 17대 1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가 2억 4,700,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1천 정도였는데 2억 120 정도에 낙찰됐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 가격적인 매력이 3차까지 가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던 유효 수요 중에 어떤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동린 이것은 5대1이었습니다. 1차에 낙찰되었습니다. 1차임에도 불구하고 5명이나 들어왔다는 것은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것은 17대1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찰이 많이 되면 가격 매력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거는 3억 4,500인데 거래 가능 금액이 3억 9천이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 동네 화목타운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경동리는 올랐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낙찰가는 감정을 넘었습니다. 자, 롯데캐슬 애브뉴 하한가 3억 2천을 가중평균 93.8% 적용하면 3억 422만 원. 자, 상한가에 똑같이 적용해보면 3억 1,360만 원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억 500에서 3억 1,400. 자, 이 금액, 이 구간 사이에 낙찰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